이거는 사실은 윤곽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좀 탄력이 좋고 나쁘고 잘 쳐지고 덜 쳐질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걸 하면 쳐질 수 있어요. 쳐진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건 정말 좀 말리고 싶어. 시빠라빠빠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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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빠라빠빠 아이씨 시빠라빠빠뿅.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 윤곽 전문 방송 시빠뼈 김태규 십시기입니다. 의사친 영상을 통해서 살처짐에 대해서 두 편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서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처질 얼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볼처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본인들이 직접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나 볼처짐이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보통 그냥 처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 전체를 뭉뚱거려서 처지는 거라고만 말을 하는데 그걸 세분화 시켜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살이 모여서 볼록한 정도, 두 번째는 실제로 피부가 늘어지고 내려와서 변화된 거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수술 전에 환자 상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게 맞는 뭐 이를테면 볼록하다면 지방 흡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로 피부가 많이 내려와 있고 늘어나 있으면 안면 거상 같은 걸 통해서 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볼처짐이 생기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움직임이죠. 근육의 움직임. 말하거나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근육의 모양, 위치, 그 다음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얼굴의 피부, 탄력, 두께, 나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인 거고 수술과 관련시키면 뭐 수술하면서 뼈를 좀 많이 자른다거나 박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골막을 손상시킨다거나 광대 같으면 특히 광대 근육이나 유지인대 같은 거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내가 수술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골막이라든지 유지인대를 최대한 적게 박리하고 좀 정교하게 특히 광대 같은 경우 고정할 때 뼈를 위로 올려서 고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식으로 뼈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덮여있는 피부가 불룩하거나 처져 있으면 아무리 뼈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교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같이 교정하는 게 맞다고 봐. 실제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본인이 잘 처질 수 있는 피부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95%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볼처짐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평소에 웃거나 말할 때 표정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어. 그러면 어느 부위를 봐야 되느냐? 볼처짐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 팔자 위에 타원형 형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뺨 그리고 턱끝 바로 옆부분 심술보라 그러지 이 부분이랑 이 이중턱 말고 바로 턱끝살 이 네 부분을 판단하면 돼. 거울을 봐요. 정면 45도 90도 표정을 지으면서 내 얼굴에 있는 근육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평가해 보면 돼. 팔자 윗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이 팔자 주름이 좀 진하다 깊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살이 좀 볼록하게 모여 있는 경우 아니면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팔자 윗부분을 이렇게 볼록한 게 좀 유난히 튀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처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인디안 주름까지 좀 깊다? 그러면 처질 가능성은 좀 많이 높지. 그러니까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 두 줄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볼록한 거지. 턱끝 옆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이제 심술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살이 모여 있거나 좀 볼록한 정도 그리고 여기 귀 밑에서부터 턱끝까지 이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굴곡이 없이 그냥 부드러운 형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귀 밑에가 좀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턱끝 옆부분이 유독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거나 그러면 이건 이제 처진다고 보면 돼. 턱끝 옆부분에 웃을 때 이를테면 위로 이렇게 근육이 올라가게 웃는 사람들도 있고 조커처럼 웃는 거지.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약간 옆으로 퍼지거나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본인이 울상짓 일부러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표정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뼈를 아무리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골막 같은 것도 고정할 때 위로 당겨서 리프팅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표정을 지을 때 다시 또 그쪽으로 살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딴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처져 보일 수도 있고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거지. 이거는 윤곽하고 거상을 하더라도 그 마찬가지 내용인 거예요. 턱끝은 여기는 이제 손으로 잡아봤어요. 손가락으로 딱 잡았어. 왜 흔히 어릴 때 많이 잡아보자는 거지 친구들. 안 잡아봐. 여기 살집이 많은 애들이 있어. 아니면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좀 말하거나 웃을 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는 수술해도 여기가 처질 가능성이 좀 높지. 팔자 윗부분, 그 다음에 턱끝 옆부분, 여기는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부위인데 턱끝은 지방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근육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뺨이 패인 부분, 좀 얼굴에 살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여기가 꺼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뼈 수술하면 이게 더 패이고 처지게 되는 거야. 이걸 볼페임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수술할 때 같이 반드시 교정을 해주지. 지방 이식 같은 거 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죠. 볼이 패인 부분에 뭐를 넣는 게 아니야. 얼굴에 뭘 넣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볼페임 교정이라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 붙어 있는 걸 떼준다고 생각하면 돼. 뭘 넣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 평소에 팔자 있는 부분 윗부분이 살이 많이 모여있지 않고 평탄하다거나 웃을 때도 특별히 뭐 살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턱끝 옆부분에도 볼록하게 모여있지 않고 웃을 때 모양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상대적으로 덜 내려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처짐에 대한 가능성이 적지. 그래서 볼 처짐에 대한 걱정은 덜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쭉 설명하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웃을 때 모양, 표정, 그런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그라 생각해야 돼. 내가 우리 둘째를 태어난 걸 딱 봤어. 둘째 태어날 때 보니까 목에 세 줄이 있고 팔자 주름이 깊게 있더만. 물론 팔자는 나이 들면서 좀 더 깊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얼굴의 표정의 방향, 모양, 그리고 주름의 정도는 거의 타고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예방을 한다는 것보다는 더 나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첫 번째는 팔자 옆부분, 앞광대, 턱끝 같은 경우는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면 처질 수 있어요. 처진다고 보면 된다, 그냥. 두 번째는 턱끝 옆부분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맞으면 처지는 거지. 그러면 보톡스 간단하게 좀 결과적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내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사각턱 보톡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눈가나 미간에 맞는 보톡스 말고, 사각턱 보톡스는 볼륨을 줄이려고 맞는 거잖아, 그지? 사각턱 근육을 줄이려고 맞잖아.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거지. 맞으면 줄어드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꺼지는 거고. 그러면 꺼진 피부가 어디 가겠어,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근이 줄어드니까 광대뼈 밑에도 꺼지고 상대적으로 관자놀이까지도 같이 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자놀이가 꺼지고 뺨이 꺼지고 살이 밑으로 내려와서 처지는 거지. 얼굴이 굴곡이 생기고 울퉁불퉁해지고 처지는 거지.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고, 보톡스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회복되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100%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이가 더 많으면 늦게 돌아오고, 자주 맞거나 많이 맞으면 더 적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빨 교정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기전은 좀 달라요. 중년 교정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40대 이상의 나이에서 교정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건 정말 좀 말리고 싶어요. 기전은 다른데 보톡스랑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양은 비슷해. 이빨을 빼기 때문에 뺨이 패이고 근육이 꺼지고 살이 처지는 게 아니에요. 교정 장치 자체를 이빨에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방해가 되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안 씹지. 그러면 근육이 일을 안 하잖아. 근육이 얇아지는 거야. 그래서 교근도 얇아지고 위척도근도 얇아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해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지. 밥을 또 정말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어, 교정해도. 그런 사람도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30대 이상에서는 사실 치아 교정을 하는 거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좀 알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내용을 치아 교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필러하고 지방 이식은 집어넣어서 처지는 거지, 그지? 얼굴에 찰흙 같은 거 붙이는 거라 생각하면 돼. 당연히 부피가 커지고 처지는 거고, 보톡스하고 이빨 교정, 근육이 꺼지면서 남는 피부가 처지는 거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와 같은 내용들이 본인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약간 그런 것 같다 싶으면 그 원인이 보톡스라는 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 이제 턱관절 장애, 밤에 잘 때 어금니를 많이 깨문다든지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는 목적으로 보톡스를 정말 가볍게 그냥 뭐 레이저 받듯이 화장하듯이 맞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꼭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정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